시간에 도함수의 활용 1에서는 우리 뭐 했냐면 주로 접선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에 미분계수, 도함수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제목은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 애초에 미분이라는 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사실은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증가나 감소 또는 극대나 극소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툴들이고요. 물론 뭐 접선 역시나 알고 있으면 그래프 그릴 때 도움은 되겠죠. 어쨌든 요 위에 있는 증가 감소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좀 해보자면 새로운 용어들이고 뭐 알게 모르게 본 적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의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거거든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주 쓰는 거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증가와 감소 이야기인데 이 증가라는 말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어떤 구간이 존재하고요. 구간 내에 임의의 두실수 x1, x2에 대해서 x1이랑 x2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fx1과 fx2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이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 또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증가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구간이 하나 정해져 있고 그 구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두 개를 꺼낼 거라는 거야. 그런데 x2가 더 크다는 건 얘가 오른쪽에 있는 점이라는 거고요. fx2가 더 크다는 건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구간 안에 있는 두 점을 뽑았을 때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인데 문제는 임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내도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뭐 증가인지 아닌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 근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 함수값을 비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더 큰 정의역을 넣었더니 더 큰 함수값이 나왔어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몇 개를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무수히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함수값으로 원래는 증가 감소를 정리하고 있지만 함수값을 비교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걸 끌고 오는 거냐면 도함수라는 걸 끌고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은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인 녀석이에요.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거야. 그럼 이 녀석은 증가냐 감소냐 물어보면 당연히 증가하는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두 점 뽑아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녀석 도함수를 찾아봤더니 맨날 0보다 커? 그렇다면 이건 증가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원래 증가냐 감소냐는 함수값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이거 몇 개 찾아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기댈 것이 아니고 도함수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야. 그런데 찾아봤더니 도함수가 항상 양의 값을 갖네? 그렇다면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요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증가함수라고 해서 항상 f'x가 0보다 큰 건 아니에요. 발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건데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녀석이거든요. 요 점에서만큼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딱 되는 거야. 이렇게 요런 녀석인데 얘는 f'x를 찾아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 있다고. 하지만 증가함수인 건 맞아요. 생각해보면 이 한 점에서만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지 두 점을 뽑는다고 치면 얘를 포함해서 두 점을 뽑았다고 쳐도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 있긴 할 거거든. 그죠? 요 가운데 있는 부분 확대해서 보면 올라오다가 이렇게 생긴 거라서 얘랑 얘를 고르면 당연히 오른쪽에 위에 있다고요. 옆에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증가함수인 거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가함수이면 f'이 0보다 크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증가함수라면 f'x가 0 이상이다 라고 해야 말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도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성립하지 않냐면 올라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 지금 요 구간이 이제 상수함수인 녀석인데 얘도 굳이 쓰자면 f'x는 0 이상인 거지. 0보다 큰 애들이랑 0인 애들이랑 0보다 큰 애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증가함수가 아니죠. 하필 내가 요 구간에서 두 점을 골라버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옆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가함수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말장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까 봐 약간 겁이 나죠. 근데 이건 이 그림 가지고 같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주 친절한 책에서도 이렇게까지만 이야기. RPM에 그렇게 써 있나? RPM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증가라는 말의 정의는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실수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클 때 fx2가 더 크면 증가하는 거고 당연히 부등호가 반대면 감소하는 건데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한 판정은 원래는 정의대로 해야겠지만 이 함수값 여러 개 찾는 게 귀찮아서 도함수를 끌고 올 거라고요. f'x가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증가하는 게 맞다 인 거야.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증가한다고 하면 f'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0 이상이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둘이 약간 뭔가 이빨이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초에 증가라는 건 얘로 판단하는 건데 이걸 할 수 없어서 내가 도함수를 끌고 온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이빨이 안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요거 두 개가 증가인데 요거 두 개가 f'x가 0 이상인 거잖아요. 딱 맞지가 않아요. 약간 뭔가 이빨이 안 맞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날 대부분의 함수, 즉 우리가 이제 수학책에서 다루는 건 다항함수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건데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즉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렇게 생겨먹은 발레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겨먹은이라는 건 이렇게 평평한 구간, 상수함수 구간이 없다고요. 계속해서 꼬불통꼬불통 하는 거거든요. 뭐 2차도 마찬가지, 3차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대뜸 평평하게 생긴 구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그때는 증가함수라고 하면 f'x가 0 이상이고 f'x가 0 이상이라고 하면 증가다. 즉 여기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얘나 둘이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눈 다 떠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대부분은 얘기 때문에 요 말만 잘 확인하시면 그냥 이거랑 둘이 같은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진 않은데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하나 얘기를 하고 가자면 증가 상태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는데 문제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요 증가 상태라는 말의 정의는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작다는 게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아주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fa-h fa 더하기 h 이걸 만족하게 된다면 x는 a에서 fx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이건 구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fx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증가 상태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fa가 가운데 있는데 양수 h라고 했으니까 이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작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작은지 모르지만 그냥 조금 왼쪽, 조금 오른쪽. a, fa를 기준으로 약간 왼쪽에 있는 거랑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약간 왼쪽에 건 밑에 있고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건 위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이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나 함수값을 이용해서 이 증가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도함수 얘 같은 경우는 한 점, 특정한 점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생각할 텐데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림이.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건 뭔 얘기냐면 만약에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컸으면 당연히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해서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건 아니야. 이런 점 생각해보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빵이거든요. 하지만 이 점보다 왼쪽은 밑에 있고 오른쪽은 위에 있기 때문에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 맞아요. 그럼 증가 상태에 있으면 F'A가 0 이상이냐? 그거 맞는데 F'A가 0 이상이면 증가 상태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이런 점들 때문에.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이 자기 옆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으로 증가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책에는 본격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정의 자체가 아주 까다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얘는 구간에서 판단하는 거, 얘는 점에서 판단하는 거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증가랑 감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감소는 부동호 방향 반대니까 그냥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다음으로 해야 될 얘기는 극대와 극소인데 이 극대와 극소라는 것도 정의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극대를 이야기하고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인 게 극소니까 극소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극대라는 건 뭐냐면 x는 a를 포함한 x는 a가 들어있는 열린 구간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 이하이면 x는 a에서 극대 fa는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림으로 보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었다고 치고요. 요 점 하나 생각해 보는 건데 요 점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a를 포함한 구간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야. 열린 구간이니까 양쪽 경계는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하나 만들었을 때 요 구간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대요. 좀 다르게 말하면 fa보다 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fa가 여기 산꼭대기라고 봤을 때 노란색으로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극대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생긴 점 여기 a인데 얘도 마찬가지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간을 잘랐다고 보면 이 구간 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a보다 큰 값 존재하지 않거든요. 즉 이거 만족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점 극대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 이거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미분 가능한 거고 얘는 뾰족하게 생겨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정의 자체에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분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따르자면 함수값으로 역시나 비교하는 거예요. 구간 잘라서 얘보다 큰 거 없으면 그 점이 극대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 점 극대다 아니다? 극대 맞다. 얘를 포함하게끔 열린 구간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대점이 맞아요. 약간 헷갈리는 그림은 이런 거거든요.
극대점일까 아닐까? 극대점이 맞아요. 얘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어떤이라는 말은 이거 만족하는 한 놈이라도 있으면 참인 거잖아. 얘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 바로 옆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지. 이렇게 이만큼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극대점이 맞다고요? 옆으로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막 일부러 약 올리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아이 극대점이 맞아요. 얘를 포함하는 구간을 자르기를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그럼 이 노란색 구간 안에서는 얘보다 큰 거 없거든요? 이 극대점이 맞아요. 심지어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옆으로 평평하게 갈 거야. 이 점. 극대점이 맞아요. 얘를 포함하게끔 구간을 자르면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극대점이 맞아요. 얘를 포함하게 자르면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심지어 이건 극소점이기도 하겠네. 얘보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대점이기도 하고 극소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아닌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아 얘도 어떻게 구간을 잘 자르면 얘보다 큰 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열린 구간이에요. 경계가 뚫려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을 포함해서 열린 구간을 만든다고 치면 이거 아무리 바짝 다가가도 끝에랑 얘 사이에 누군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자르면 얘보다 큰 게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극점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극대점, 극소점 합쳐서 우리 극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의 X좌표 A인 점들은 전부 다 극대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냐 혹은 뭐 연속이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애초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값만 비교해서 걔보다 큰 거 없으면 극대인 거고 걔보다 작은 거 없으면 극소인 거고요.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요 녀석의 영어 이름을 얘기하면 로컬 맥시멈이거든요. 약간 콩글리시긴 하지만 그 구역에서는 얘가 짱이라고. 구간을 잘 잘라서 그 구역만 살펴보면 얘보다 큰 거 없다는 거야. 얘가 제일 큰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 가지고 극대의 정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 하나하나 있잖아요. 어떤이라는 말, 열려있다는 말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극대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랑 같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극대가 뭔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이 녀석을 판정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잘 잘라가지고 극대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라서 그려진 거 가지고 극대점 찾는 게 아니라 식을 보고 우리는 극대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극대와 극소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 건데 다행인 건 역시나 우리가 만나게 될 녀석들이 전부 다 다항함수예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이런 애들은 내가 여러분한테 극대 극소가 뭔지 얘기하려고 든 예시들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래프들은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결국 다 이렇게 생긴 거라고. 즉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볼록한 녀석이거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볼록한 녀석. 이런 녀석들이 우리가 찾을 다항함수에서의 극대점이랑 극소점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만 잘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극대점, 극소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얘 같은 경우는 극대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A라고 할게요. 왼쪽 편은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증가라고요. 구간 잘라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증가예요. 그리고 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감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증가와 감소를 다항함수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냐면 F'X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증가하는 거니까 양수 될 거고요. 감소하는 거니까 음수 될 거고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들어있냐면 0이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대점 왼쪽에선 접선의 길이 양수고요. 양수였다가
여기서 딱 0 될 거고 그 뒤로 다시 음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하, 극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로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극소점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제 부호는 다르겠지. 극소점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있었고 오른쪽에서는 증가하기 때문에 F'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 사이에 0이 들어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빵이지만 음수 빵 양수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x는 물론 fx는 다항함수일 때 상수함수 아닌 다항함수라고 쳤을 때 x는 a에서 fx가 극값을 가진다면 즉 극점이라면 그때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살펴봤을 때 0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극대점일 때도 극소점일 때도 접선의 기울기 두 개가 다 0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장난해서 미안하다만 0은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아까 증가감소할 때 예시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이거 유생인 거 요점.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빵인데 이건 극점이 아니에요. 이건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거든요. 얘는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왼쪽 것도 밑에 오른쪽 것도 밑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증가 상태 아니고 얘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감소 상태, 증가 상태 둘 다 아니거든. 근데 이건 아예 증가 상태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 점이기 때문에 비록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긴 하지만 극점은 아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극점이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긴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극점인 건 아니더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극점 찾을 때 약간 귀찮아요. 극점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다항함수니까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점을 일단 찾긴 찾을 건데 이 중에 얘처럼 극점이 아닌 경우들을 찾아서 손으로 골라내야 돼요. 그럼 얘처럼 극점이다 아니다를 무슨 수로 판단할 거냐면 얘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F'이 양수 여기도 양수거든요. 즉 F'의 부호가 안 바뀐다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인데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감소 멈췄다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의 부호가 안 바뀐다고요. 위에서 보시면 접선의 F'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얘는 안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긴 찾는데 그 점에 좌우에서 F'X의 부호를 관찰하겠다. 그래서 부호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면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면 극소, 안 바뀌었다면 극점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제 좀 뭐랄까 유니버설하게 극점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경우엔 물론 원래는 이렇게 찾아야 하긴 하지만 몇 가지 개형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건 좀 이따가 그래프 이야기를 하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면 굳이 좌우에서 부호를 관찰하지 않아도 대충 어디서 극대고 어디서 극소인지 정도는 금방 알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원래 찾는 방법이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증감표라는 걸 그리게 될 거예요. 그죠? 뭐 책에 있는 거 뭐 아무거나 하나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뭐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3차이기 때문에 뭐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되나? 뭐 되긴 되네.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도 뭐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를 생각할 건데 증감표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증가와 감소랑 관련되어 있는 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f'x의 부호를 먼저 볼 텐데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이에요. 0 되는 거 찾으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요때 f'x의 부호는 0이고 0이에요. 찾은 것처럼 f'x가 0이 되는 점이 요거 두 개였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를 한번 관찰을 해볼 텐데 x가 마이너스 1의 좌우라는 거 이제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랑 마이너스보다 큰 걸 넣을 거라는 건데 막 굳이 애매하게 막 마이너스 1.1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넉넉한 숫자 뭐 마이너스 10억 막 이런 거 집어넣으면 엄청 큰 수 빼기 붙었으니까 엄청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집어넣으면 음의 값을 갖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는 0 같은 거 넣어보시면 3이니까 양수 이렇게 될 거고 1보다 큰 숫자 또 10억 이런 거 넣어보시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엄청나게 음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뀐 거냐면 fx가 증가하다가 멈췄고 미쳤나 봐요. 마이너스인데 왜 증가야? 감소하다가 멈췄고 증가하다가 멈췄고 감소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f'의 부호에 따르냐면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긴 거니까 fx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나 보구나 정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 점 뭐인 거냐면 극소점 되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극대점 될 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표에 이 자리엔 뭐 쓰냐면 극소값, 극대값 이런 것들을 좀 쓰거든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을 해보시면 f-1은 1 빼기 3 더하기 2니까 빵이고요. 1 대입해보면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x축이고 y축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을 지나간대요. 마이너스 1,0 여기가 극소점이에요. 1,4를 지나간대요. 1,4를 지나간대요. 마이너스 1,0 왼쪽에선 감소해요. 그리고 요 사이에선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다시 감소하는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물론 그림을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동글동글하게 그려야겠지. 그래서 내려오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릴 때 f'으로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을 찾으시고 증감표를 완성해서 극점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이 어딘지 찾아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시면 개형 정도는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 더 할까요? fx가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이냐?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4차 함수인데 이거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야. 얘도 일단 극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라서 미분 먼저 해봤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4x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니까 4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렇죠? 0이 되는 점 찾으면 x가 좀 크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요때 f'x는 0, 0, 0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 살펴볼 건데 0보다 작은 거,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면 이것도 음수, 요것도 음수, 요것도 음수여서 이거 세 개가 다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f'의 부호는 당연히 음의 값을 갖게 될 거예요. 0하고 1 사이의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 음수, 얘 음수. 그러니까 음수 둘을 곱할 거니까 양수로 바뀌게 될 거고 1하고 2 사이의 값을 f'에다 대입해보면 이거 양수, 이것도 양수, 근데 얘 혼자 음수여서 음수 될 거고 2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다 양수 이렇게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증간표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랬을 때 fx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극소점이에요. 극대점이고 극소점이에요. 그래서 0, 1, 2를 원래 있던 fx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값을 찾아보시면 0은 대입해보면 2가 될 거고요. 1은 대입해보면 3이 되겠네요. 2는 대입해보면 다시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로 그림을 그려보면 x축에 y축에 0,2 1,3 2,2 극점 3개 다 찍어 놓고 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요거 동글동글하게 그리면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다항함수 그래프를 보시고 증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극점 찾고 증가 감소 이야기 점을 빡빡빡 찍어 보시면 되고요. 얘처럼 예쁘게 안 생기고 약간 골치 아프게 생긴 녀석도 당연히 있어요. 좌우에서 지금 얘네들은 다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인데 부호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당황할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하나 더 할까요? 잠깐만요. fx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다 옆에 그 교과서 문제 정복하게 있는 거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f'x 찾아보면 마이너스 12x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이렇게 생겨서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12x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0하고 1하고 3차 방정식인데 중근이어가지고요. 0,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럼 증간표를 그려보면 x가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될 텐데 요때 f'은 0이고 0이에요. 이 점의 좌우에서 부호 살펴보면 0보다 작으면 얘는 제곱이니까 어차피 양수 0보다 작을 거니까 음수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로 바뀌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수예요. 0하고 1 사이의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제곱이니까 어차피 양수 0하고 1 사이를 넣으면 이거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 고요.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얘 혼자 양수로 바뀌고 얘는 원래 양수였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f는 증가하다가 멈추고 증가하다가 멈추고 감소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f'이 0이 되는 점이 두 개 있지만 이 점은 극점이 아니에요. 증가 상태에 있는 점입니다. 요 점 하나만 극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극값을 좀 찾아보면 x0을 이제 fx에다 대입할 거니까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1을 대입해보면 0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 두 개가 나왔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고 y축이고 하나는 0,-1이고요. 또 하나는 1,0이거든요. 근데 0,-1 왼쪽에서 증가했고요. 0,-1이랑 1,0 사이에서도 여전히 또 증가했고요. 1,0 뒤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요 점에서 일단 접선의 길이가 0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이야.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감표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를 대충 해서 선으로 그릴 수 있고 그걸 이제 동글동글하게 그려서 이제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이런 문제 보면 극점의 위치 혹은 얘처럼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점의 위치만 잘 정해서 좌표 표시만 해주시면 그러면 그래프는 제대로 그린 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됐든 다항함수의 경우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되고요. 예제를 몇 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대표 문제 1번부터 보십시오. 유형 1번부터 보시면 첫 번째 대표 문제인데 fx가 저렇게 생긴 3차 함수래요. 증가하는 구간이 a, b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풀기 전에 또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하자면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증가감소 정의를 이야기할 때요. 어떤 구간 내에 임의의 두실수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 구간이 열린 구간이다 닫힌 구간이다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해줘요. 그냥 구간 내에 임의의 두실수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닫힌 구간이라고 해야 할지 열린 구간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막 좀 찾아봤는데 다들 좀 의견이 분분해. 뭐 당연히 닫힌 거지, 뭐 당연히 열린 거지, 막 서로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야 이거는 닫힌 구간이니까 네가 쓴 답은 틀린 거야. 아니 뭐 이거 열린 구간이니까 네가 쓴 답은 틀린 거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명확하게 문제로 되어 있지 않은 답이 딱 나와 있는 영역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가하는 구간이 요 구간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차피 다항함수고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아하 f'x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구간이 a 이상 b 이하구나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다항함수고 증가냐 감소냐라는 건 f'x가 0 이상이다 혹은 0 이하다 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구간이 a 이상 b 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분에서 0 이상 2차 부등식 풀란 이야기예요. 그걸로 a, b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써놓은 김에 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말장난 하나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증가하는 구간이 a, b야 그러면 저 구간에서만 증가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 안 한다는 이야기라고. 근데 구간 A, B에서 증가할 때 그러면 A, B에서 증가하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A, B에서 증가해. 그럼 나머지는 모르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근데 얘는 하필 딱 증가하는 구간이 A, B야. 그랬으니까 저기에서만 증가하는 거고 나머지에선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약간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좀 가끔 헷갈리게 그렇게 나올 텐데 뭐 얘는 아니다. 뭐 어딘가에 문제 보면 그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446번이에요.
이번에 뭐라고 됐냐면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fx 저렇게 나왔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래. 그럼 실수 전체에서 f'x가 0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 될 거고 f' 찾아보면 2차 함수 되겠죠? 0 이상이래요. 2차 함수가 0 이상이래요. 뭐 보란 이야기야? 판별식이 0 이하다. 이거 보란 이야기가 되겠죠. f'의 판별식이 0 이하예요. 이거 가지고 A의 범위 찾으시면 돼요.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도록 하시고 바로 옆에 대표 문제 가기 전에 450번 잠깐 보고 가면 오랜만에 만나죠. fx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대요. 뭔 소리야 이거? 이거 원래 무슨 소리예요? 원래는 이제 1대1 함수 이야기하는 건데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까지도 발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무슨 뜻일까? 이게 우리 조금 있다가 3차 함수 그래프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녀석이 이런 구간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건 1대1이 아니죠. 우리 2차 함수는 1대1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표현으로 뭐 나오냐면 fx가 역함수를 갖도록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이랑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혹은 fx가 역함수를 갖도록 이라는 말은 증가와 감소가 뒤죽박죽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증가만 하던가 계속해서 감소만 해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 혹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요. 이것도 이따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짜잘한 거니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1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쳤을 때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3차 함수는 뭐 경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충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꺾이는 점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뭐 5차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점은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어쨌든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x를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큰 y 값이 나올 거라고.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홀수차면 엄청나게 작은 거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안 없어지니까 왼쪽 밑에 있는데 짝수차는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라서 왼쪽으로 가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다 라는 거지 뭐. 그죠?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니까 짝수차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얘기 왜 했냐면 450번 다시 보시면 3차 함수예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예요. 그러면 왼쪽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갈 거라는 거야. 크게 보자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소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하나를 팁으로 알아두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있는 건 뭐지? 이거 아까 그거네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 요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이거든요. 그럼 이거 말고 닫힌 구간 1, 2, 3 말고 다른 구간은 어떻다고? 모른다고. 여기서 감소한다는 이야기지 나머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내가 풀면 약간 자존심 상하려나? f'x를 찾아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예요. 얘가 x좌표 1 이상 3 이하일 때 0 이하여야 돼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얘는 무슨 문제가 된 거냐면 뭐 약간 뭐랄까 근해분리 비슷한 문제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함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0 이하가 되는 구간이 이거라는 소리가 아니고 1하고 3에서 요 녀석이 성립하도록 하세요라는 말이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 1학년 때 많이 했을 텐데 사실상 최대값 찾으세요나 마찬가지예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A만 남겨두고 나머지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구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a보다 크도록 하면 되겠다. 그래서 a라는 건 이 녀석의 최소값보다 더 작은 녀석이야. 이런 거 가지고 a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차 함수 문제를 조금 또 꼬아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역시나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대값이랑 극소값 찾으세요인데 이건 제가 좀 전에 그래프 그리면서 증가표 한참 그렸잖아요. 그죠? 증가표 그리시면 그냥 완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보자면 요 얘기도 하나만 더 하죠. 극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하기는 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텐데 그럼 x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표를 그리셔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이렇게 생겼고요. 이때 이제 f'을 찾을 건데 그럼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호를 원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 넣었을 때 1보다 클 때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를 원래는 찾아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f'x가 얘라며 저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을 기준으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1이거든요. 지금 제가 뭐 그린 거냐면 y는 f'x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fx의 극대극소가 어디인지를 사실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f'은 x축 뚫고 올라와요. f'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게 됩니다. 부호만 보는 거야. f'이니까 f'의 부호가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럼 저걸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여기가 극소구나, 여기가 극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다시 f'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림 이렇게 생겼거든? 요 점이 뭐 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극소점이구나. 얘가 극대점이구나. fx에서 극소고 fx에서 극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를 사실은 다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극대와 극소의 위치 정도는 찾을 수 있고요. 값은 어쩔 수 없이 산수에서 찾긴 찾아야지. 마이너스 1을 이제 fx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2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네요. 1을 대입해 보시면 5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극소값 마이너스 3, 극대값 5 이렇게 생긴 건 찾아야 되긴 하지만 x좌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소와 극대라는 거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극대값 극소가 합치면 2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옆으로 가서 유형 5번 460번이고요. 3차 함수 fx 나와 있고 2에서 극대값으로 23을 갔는데요. 극소값 찾으세요입니다. x좌표 2에서 극점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어진 힌트는 뭐냐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f'2가 0이겠구나. 극점이니까. 또 하나 극대값이 23이래요. 그래서 함수값 찾아보면 그 점의 y좌표 23이구나.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뭐 하라는 이야기야? A랑 B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럼 그 찾은 A, B 가지고 다시 극소값 찾아보래요. 뭐 미분해서 극대값, 극소점, 식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증간표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래프처럼 F 프라임 그래프 그려서 어디서 극소를 갖는지를 살펴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2라는 점에서 극대값을 가졌다라는 거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함수값 이 두 개의 힌트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입하셔가지고 A와 B를 찾으면 fx가 완성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있는 거 하나 보고 갈까요? 62번? 62번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B에서 극소값 1을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볼 거라고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이렇게 두 개가 0이 되는 값이에요. x는 이라고 써야겠다. 이렇게 두 개요. 그럼 저거 둘 중에 누가 b일까? 를 생각해보자는 거지. 일단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두 개인데 이거 둘 중에 b가 있긴 할까? 뭐 있겠지. 둘 중에 누가 b일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얘는 아까 이야기한 거대로 f 프라임 x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니까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이거 지금 y는 f 프라임 x거든요. 그럼 증간표 안 그려도 어디가 극대이고 어디가 극소일지 알 수 있죠. 요 점 기준으로 f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즉 이 점이 바로 극소점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0을 기준으로 어때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네요.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가 극대점이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b가 얼마란 이야기라고요? 마이너스 2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b가 마이너스 2래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1 나왔다 가지고 a까지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맞아? 468번. 네.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대요. 0 되는 점이 0하고 4랑 두 개거든요. 그럼 요 점이랑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f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고 다시 양수로 바뀌었어요. 그럼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동글동글 예쁘게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얘가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이라고요. 대충 생긴 모양. 어디서 극대다? 여기서 극대다. 어디서 극소다? 여기서 극소다. 근데 극소 값이 마이너스 6이래. 요점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극대 값이 얼마니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A랑 B만 찾으면 되겠네. 찾을 힌트는 뭐겠어요? 미분했더니 3ax 제곱 더하기 2bx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누구래? 0하고 4에서 x축이랑 만났대. 뭐 x 하나는 됐고 나머지 한 근이 4더라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4 집어넣으면 0 나온다 가지고 식이 하나 찾아지고요. 또 하나 그래서 실제로 다시 f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더라 그 얘기예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짬뽕 하시면 A랑 B가 구해질 테니까 그 구해진 거 가지고 뭐야 극대값 찾으세요잖아. 극대값은 그냥 10이죠. A랑 B를 왜 찾고 있는 거야?
화내서 그래. 벌 받은 거야. 극대값 찾으세요. 근데 여기 극대점이잖아요. 이 점 x좌표 얼마야? 0이잖아. 그죠? 0 대입하면 되죠. 10이지 뭐 그냥. 그죠? 에이. 다음. (471번이고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에서 F'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일단 보기를 먼저 보면 물어보고 있는 게 다 뭐냐면 감소하는지 극대인지 뭐 미분 가능한지 fx의 극점 몇 개인지 감소하는지 등등이거든요. 다 당연히 F'의 부호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1번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냐고 물어봤어요. 이번에 또 증가 감소 이야기할 땐 열린 구간이라고 그런다? 이게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열린 구간이냐 닫힌 구간이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이 구간에서 지금 감소하냐고 물어봤어요. fx가 감소하려면 F'이 0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0 이하인 구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증가하는 중이지 오히려. 그러니까 꽝이고요. 2번 마이너스 1에서 극대냐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F'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극대가 아니라 극소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꽝이고요. 3번 2에서 미분 가능하냐인데 미분 가능하냐는 건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거였다? 미분 계수가 존재하니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요? 미분 계수가 존재하니? 이 여기서 말하는 미분 계수는 뭐겠어요? F'E가 존재하니 라는 말이고 그림에서 보시면 F'E는 얼마예요? 빵이잖아요. 그죠? F' 입장에서 보면 x좌표 2일 때 함수값 이야기하는 거니까 F'E는 0이라고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 극점 몇 개냐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fx의 극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림이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0 되는 점이고 얘가 0이 되는 점인데 왼쪽에서 감소하고 요 사이에서 증가하고요. 여기서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이 빨간색으로 제가 그린 게 fx 그래프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극점이고요. 이 점은 극점 아니라고 그랬어요. 증가 상태에 있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극점은 한 개밖에 없고요. 2, 4에서 감소한이에요. 2, 4에서 F'의 부호는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도 이상한 소리다. 좀만 더 합시다. 할 얘기 마저 해야 되니까. 뭐 할 거냐면 이 3차 함수랑 4차 함수 같은 경우엔 즉 다항함수의 경우엔 방금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증간표 예쁘게 잘 그리시면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 F'의 부호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fx 그래프가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몇 가지 경우로 딱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시면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3차 함수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편의상 a가 양수인 경우를 제가 설명할 거고요. 음수인 경우는 여러분이 잘 유추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 녀석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 f'x를 먼저 구해야 돼.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 녀석을 먼저 구할 건데 구해놓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우리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극점이 어딘지 막 이런 거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 건 알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실제로는 3가지 정도 그림으로 존재하게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그죠? 얘는 x축이랑 안 만나고요. 얘는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고요. 즉 접하고요. 얘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뒤에 있는 거 얘부터 해보면 이건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좀 전에 요 점 기준으로 f'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다시 양수로 바뀌거든요. 양수에서 음수로 다시 양수로. 그 말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걸로 바뀐다는 이야기니까 f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애는 여기가 딱 0이 되는 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양수였던 녀석이 계속해서 양수예요. 증가하던 게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물론 이 순간에 잠깐 0이 되긴 하지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도 증가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상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최소값을 갖는 꼭지점이라고 해도요. 요 순간에도 0이 안 돼요. 양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증가하는 속도만 좀 변하는 거야. 가파르기만 좀 달라진 거지. 엄청 가파르다가 약간 완만해지고 다시 엄청 가팔라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질 거예요. 두 개가 약간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요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얘는 요 점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딱 0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요 세 개가 3차함수 fx 그래프의 개형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된 거냐면 f'x의 개형이 이렇게 세 가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려놓고 나서 이 세 개 편을 좀 갈라보자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얘네 둘이 편이고 얘 혼자 편이고. 뭘 기준으로 나눈 건지 알죠? 누가 예쁘게 생겼냐 이런 거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극대점, 극소점, 극점이 두 개 있고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극점이 없어요. 이 극점 아니야. 얘는 계속 증가만 하는 녀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극점이 존재하는 녀석이고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극점이 없는 녀석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뭐였다고? 1대1 대응이냐 1대1 대응이 아니냐, 역함수가 존재하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판은 뭐냐면 3차 함수가 극점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3차 함수가 극점을 가졌다는 건 사실은 뭘로 판단하는 거다? f'x의 모양을 판단하는 거다. 3차 함수가 극점이 있대요.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3차 함수가 극점을 갖는데 f'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3차 함수가 극점을 갖지 않는데 여기 있을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요?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얘는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당황스럽지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다시 강조합니다. f'x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이 녀석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극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그래프 그리는 이야기부터 다시 해보면 증감표 그릴 때 원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를 살펴봤어야 그 점이 극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최소한 3차 함수에서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f'이 실근 두 개 가졌으면 보나마나 그 둘 다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예요. 무조건. 3차 함수의 f'을 찾아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았는데 중근이야. 한 개밖에 없어. 그럼 걔는 극점이 아니에요. 살펴보나마나 극점 아니라고. 3차 함수는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점을 살펴서 그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그게 극점인지
아닌지가 이미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세 가지가 될 거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4차도요.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요거 책마다 뭐 어떤 책은 3개, 어떤 책은 4개, 뭐 어떤 책은 막 5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싶거든요. 그 3가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3개의 그림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인지. 아까 여기서도요. 3차 함수에서도 얘는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2개였고 얘는 하나였고 얘는 빵개였거든요. 보시면 안 만나고 하나 만나고 2개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4차 함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맨 끝에 있는 건 특별한 한 가지 경우가 더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크게 보자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4차 함수가 이렇게 3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이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F'X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감소하고 있는 중이죠. 음수란 이야기예요. 증가하고 있는 중이네. 양수란 이야기고요. 감소하고 있는 중이죠. 음수란 이야기고요. 증가하는 중이죠. 양수란 이야기예요. F'X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빨간색은 fx 그래프, 노란색은 F'X 그래프예요. F'X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3개 있다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극점이 3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옆에 있는 건 요 점 기준으로 또 요 점 기준으로 X축 그어서 생각해보면 얘 왼쪽은 감소하고 있어요. 요 사이에선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4차니까 미분하면 3차잖아요.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날 건데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야 돼. 둥글둥글하게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X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2개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도 2개구나 라는 소리가 돼요.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감소했고요. 증가했고 증가하는데 여기서 0도 안 되거든요. 0도 아닌 어떤 양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뭐 잠깐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F'X가 0이 되는 점이 요거 달러 1개밖에 없는 상태예요. 꾸불통하기는 해서 접선의 기울기 약간 움찔하긴 하는데 그래봤자 X축이랑 닿는 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되고요. 요 녀석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Fx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차의 경우에도 결국 극점의 개수를 따질 때 여기서 자르게 될 텐데 얘는 극점이 3개, 얘는 극점이 하나, 극대값 하나, 극대값 없어요. 극소점이 2개, 극소점이 1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편이 갈라지는데 이 편이 갈라지는 건 뭘로 갈라지는 거냐면 F'X의 F'X는 0에 는 0이라는 방정식 실근의 개수 가지고 편이 갈라진다고요. 얘는 3개인 거, 얘는 2개인 거, 얘는 1개인 거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왼쪽에 있는 3차 함수의 경우엔 F'이 2차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은 판별식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4차예요. 미분하면 3차예요.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라는 건 판별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식으로 한 방에 딱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고마운 건 뭐냐면 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3차인 녀석이 항상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 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한테 문제로 물어볼 때 여기서의 포인트는 3차 방정식을 푸세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금방 찾을 수 있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냐를 찾을 건데 1차랑 2차로 손쉽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1차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여기서 실근 하나는 찾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실근이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경우는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f'x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실근 하나 나올 거라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되는데 그 두 개 중에 얘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요 녀석에 해당하는 조건이 찾아지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인 거, 실근이 두 개인 거 혹은 뭐 하나인 거 이런 애들은 실근 이미 하나 찾아졌기 때문에 요 녀석이 중근을 가지면 돼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거 하나랑 여기서 중근이니까. 혹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도 돼. 둘 중에 하나가 얘랑 겹치면 돼요. 그럼 3차 입장에서는 또 중근을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속편하게 2차가 아예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뭐 아예 이거니까. 그런 경우도 4차 함수가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마치 우리 1학년 때 3차 방정식 실근 개수 찾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하고 나서 이 2차의 실근의 개수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이 녀석의 판별식만 보면 될 게 아니라 얘랑 공통근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그거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서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아서요. 제가 어디 갔어? 네? 말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말로만 하고 산수는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476번입니다.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3차 함수야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뭐 보란 이야기였다고요? F'의 판별식을 보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3차 함수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이거 세 개를 구분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고. 극값 있었으면 좋겠대요. 이거네요. F'X가 0이 되는 점이 두 개 있어야 된다고요.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가지고 A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480번은 반대네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이니까 뭐 본다고요? 그림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림으로 따져보면 요거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한 개 있거나 아예 없다니 써있어. 한 개 있거나 없다는 이야기여서 F'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미분해서 판별식 살펴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가서 보면 이걸 구간으로 잘라놨어요. 유형 10번 같은 거 보시면 483번 fx가 저렇게 생긴 3차인데 극점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다 가졌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고 극대극소가 모두 다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어디에 있다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fx 그래프를 찾으러 가보면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인데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죠? 근의 분리 문제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1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얘는 푸는 게 뭐였냐면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 넣어서 0보다 커야 되고 1 넣어서 0보다 커야 되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P의 범위를 찾는 거였다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우리 1학년 때 2차 함수 할 때 하던 거예요. 근해 분리 문제. 그래서 그거는 풀어보시고 안 되면 올라가서 잔소리 먹으면서 질문하시고요. 마지막 거, 오늘 할 거 마지막 문제는 이 녀석입니다. 4차예요. 극소값 가졌으면 좋겠대요. 속지 마세요. 최고차항계수 음수예요. 제가 아까 칠판에 그렸던 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였던 거고요. 이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물론 이거 좌우가 바뀔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될 텐데 이 셋 중에 극소값이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얘지 얘. 그죠? 얘만 극소가 있는 거잖아요. 극대 두 개에 극소 하나. 얘는 극대만 하나, 얘도 극대만 하나.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극소값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녀석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고 그럼 저 말의 의미는 뭐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다. 첩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이 3개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보면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8ax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식은 가져야 되는데 말했지만 1차 하나는 금방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x 하나로 묶이잖아요. 마이너스 4x를 묶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0이라는 실근 하나는 금세 찾아진 거야. 그럼 여기서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되겠다. 그렇죠? 0이 나오면 얘랑 겹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하는 거니까 일단 판별식부터 봐야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커야 돼요. 그런데 0이 아니어야 돼. 0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가 만약에 0을 근으로 갖는다면 0을 대입해서 0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잖아요. 얘가 만약에 0이면 0을 근으로 갖는 거야. 0을 근으로 갖지 말아야 돼. 얘가 0이 아니야. 라는 소리니까 a가 0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 될 텐데 책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 쓰고요. 보통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데 0보다 작고 0보다 커. 이렇게 씁니다. 0을 뺀다는 걸 0을 기준으로 0 왼쪽이랑 0 오른쪽 이렇게 따로따로 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 0 하나 붙어 있죠.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9일 거고 베타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지? 이렇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가지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양이 좀 많아서 한참 달렸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음 시간에 와서 공부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유형 11번까지 공부한 거거든요. 올라가셔가지고 이 부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